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 공세에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2% 넘는 하락도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요 이벤트들의 결과도 나왔고 주말을 앞둔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부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나온 이 FOMC 회의 결과는요, 채권 매입 규모의 추가 축소와 기준금리 동결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역시나 좀 비둘기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센터장님은 이번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FOMC 결과 시장에서는 그나마 많이 최근 들어서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달 초에 영란은행이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영란은행 마크 카니 총재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그야말로 좀 뜬금없이 영국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를 갖다가 경고에 나섰죠. 괜찮다고 했던 이제 영국의 특히 런던 지역의 그 부동산 시장의 거품 가능성을 갖다가 우려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왜 또 FOMC를 주목했느냐 하면은 영란은행은 세계 주요 은행들 가운데 항상 뭐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나 금리를 갖다가 올리고 내림에 있어서 항상 제일 앞장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시장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은 변동성이죠. 뭐 꾸준히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즉 주가가 올라가는 증시, 뭐 바람직한 그런 투자자에게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의 확대가 또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긴장시키기도 하고 거래의 증가라든지 또 여러 투자자들 간의 포지션의 선바뀜 등으로 뭔가 시장이 좀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최근은 그런 변동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모든 변동성들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100억 불 정도의 자산 매입 규모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합니다만, 옐런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이 호키시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시장이 좀 긴장할 만한 코멘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만, 역시 어제 확인된 것은 연준 저들은 결코 뭐 시장을 갖다가 놀래키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작년 5월 버냉키 의장의 QE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발언과 또 작년 6월 FOMC에서 연내 QE 축소들이 뭐 내년 상반기 말 종료했다가 우리가 작년 여름에 겪었던 그 흐름, 그것을 연준은 이렇게 상당히 아프게 경험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제와 그저께 FOMC 직후의 시장 흐름 대비 또 밤사이에 있었던 어제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을 보자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상승 탄력의 둔화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시장이 떠받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작년에도 버냉키 의장 시절에 그들이 얼마나 말을 갖다가 교묘하게 바꿔갔던가 하는 것, 결국은 버냉키가 5월과 6월 애초 뭐 따지자면 5월 1일 FOMC 성명서에서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부터 시작했던 그 대목부터 해서 이른바 테이퍼링 장세가 시작되었는데요. 어제 옐런 의장이나 FOMC 성명서는 금리 인상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 자산 랠리를 즐겨라,
인플레이션 걱정 그다지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다독거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또 어제 문구에 있었던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은 작년 5월과 6월 그런 시장 흐름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죠. 결국 굉장히 자의적이다. 연준 마음먹기 나름이다. 저들이 저렇게 시장을 지금 달래고는 있으나 언제 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온 간에 그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아니면 개시 시점을 시장 예상보다 빨리 치고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국민이 그런 어떤 예상도 시장에 반영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연준은 떠받치고 있다. 시장도 연준에 앞서서 미리 흔들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시장의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 S&P 500 같은 경우 특별한 감동은 없다. 그것이 또 우리 국내 시장의 어떤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같이 가준다면 모르겠으나 우리는 여전한 디커플링에 시달리고 있다. 즉 미국도 한국도 최근에 이 흐름이 나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감동적인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재미없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은요, FOMC 효과가 계속해서 반영된 것인지 간밤에 S&P 지수가 이라크발 우려 속에서도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이렇게 네버스톱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증시의 어떤 커플링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네, 국내 증시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 증시가 오를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전자, 조선, 뭐 철강, 기계 뭐 할 것 없이 각 업종별로 실물 경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뒤돌아본다든지 그들의 기업 실적, 특히나 주가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의 기업 실적보다 향후의 실적 및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미래 현금 흐름의 어떤 뭐 현가화된 합을 갖다가 적당한 할인율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이 결국 현재 주가로 반영되었다라고 본다면은 그 위에 분모가 되는 현금 흐름의 합도 불투명합니다만 그 분자인 아래쪽에 할인율인 이 R 자체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가는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자, 거기다 플러스 두 번째 국면. 남들은 저렇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배웠던 그런 상식적인 이론과도 부합되지 않지만 거의 우기다시피 해서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로금리를 넘어서 이제 돈까지 풀어제끼는 이런 정책을 몇 년째 하면서 어떻게 하든 뭔가를 해보겠다는 저런 국면에 있는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 차원에서 경기 부양이나 시장에 하다못해 금융시장에 부양을 위해서 뭔가 해온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최근 아직은 발전 방안에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 수준이긴 합니다만 뭐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았던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런 뭐 정책 취지는 우리도 공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방안 자체를 본다면은 이미 주고 있는 시장에 사실상 확인 사살을 가하는 정도의 굉장히 어떤 시장을 위축시키는 뭐 시장이 그야말로 활성화되기보다는 여기서 더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그리고 남들은 꾸역꾸역 힘든 와중에도 뭐 좋은 게 좋은 것이 해서 가는 와중에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그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시장의 수급상 가장 큰 주도 세력이라 한 외국인들 입장으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보다 재밌는 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크게 기대하기 힘든 국면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2천을 못 넘고 있다. 이 자체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도 매가리가 없지만 이 시장이 그래도 좀 기운을 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주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좀 버려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표를 살펴보니까요.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5월 경기선행 지수가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5월 경기선행 지수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음 주에 있을 주택 지표가 미국 경기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망 부탁드리고요. 이 S&P 500 지수의 상승 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별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런 거 별 의미 없어요. 뭐 그 지표 따라 움직이는 시장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상치하고 달라봐야 얼마 다르겠으며 그걸 가지고 시장이 우긴다면 할 말 없는 거고 시장이 지표를 제대로 읽어가겠다면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그 시장에 또 뭐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변동성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시장이죠. 오늘 제가 조금 다소 격앙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시장의 야성 또는 어떤 시장의 시장다움 이런 것을 갖다 잃어버린 가운데에 해외 시장은 중앙은행가들이 저렇게 계속 주무르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뭐 우리로서는 아무도 거래하는 자들이나 그 거래를 갖다 이렇게 중개하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나 저희들처럼 이렇게 그 경기 상황을 중개하고 해설하는 사람들조차도 재미없는 이 시장에서 별 의미 없습니다. 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거 지표 따지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치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그 정치와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시장을 잘 다독거리고 떠받치느냐의 그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FOMC 회의 결과 이후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이렇다 할 매수세를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지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FOMC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끝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전망과 함께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좀 지지부진할까요? 있잖아요. 네. 앵커님, 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재미없다니까요. 네. 네. 계속 이런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뭔가 이 녹조낀 강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바다에 한 바퀴 이렇게 태풍이 와서 휘저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걸 갖다가 너무 다 두려워하네요. 시장도 두려워하고 저 시장 갖다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당국자들도 두려워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점점 죽어간다는 느낌. 이거 아주 안 좋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레인지 전망과 함께 체크해야 될 변수 짚어주실까요? 네, 연준의 어떤 앞서 살폈던 그런 BOE나 영란은행이나 연준의 그런 스탠스 변화 때문에 금리가 인상된다면은 조기금리 인상이 가능해진다면은 혹시라도 QE 테이퍼링 규모가 커진다면은 하는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옐렌의 발언조차라도 조금이나마 호기심일 수 있다면 이런 측면에서 롱플레이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한은에서 지난주 있었던 동의에서 경기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되고 특히나 2기 경제팀으로 안정범 경제수석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렇게 내정되면서 시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부양적인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책금리의 인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롱플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2020년을 회복하는 국면이었습니다만 연준 FMC를 갖다가 거치면서 그것이 뭐 롱스탑으로 실망 매물로 노출되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 급락으로 이어지기는 힘들고 오르기는 굉장히 또 더더욱 힘들다는 그런 환율이 확인되었고요. 당분간은 이 2020을 갖다가 회복하느냐 마느냐 우리 코스피가 2,000을 확실하게 팍팍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1,010원, 1,000원을 향한 환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증시가 이렇게 비리하다면은 우리 환율도 추가 하락보다는 이 1,020원 중심에 그런 또 공방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로서는 시장이 꿈틀거릴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국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까지 9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어저께 좀 상승이 좀 지지부진했죠. 네, 어저께 상승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위치에서 마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오고 좀 반등을 좀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폭을 다시 또 좀 훼손하는 약세가 좀 연출이 되고 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모양의 연출이 계속 되면서 결국엔 박스권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로
오늘도 조금 행보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해외 증시가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독자적으로 뭐 큰 폭에 뭐 오르거나 혹은 큰 폭으로 빠질 만한 요인은 없기 때문에 행보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뭐 긍정적인 뉴스, 뭐 희망적인 말씀을 한번 잠깐 전해드린다면은 지금 시장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하락세 기형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락세 기형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오히려 증시 자체는 그 이후에는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간 조정, 뭐 약간의 행보세는 나쁜 것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참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5월 말에 그 550포인트대에 있었던 지수가 520포인트대까지 뭐 30포인트가 단숨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 것이죠. 535포인트대까지. 그리고 나서 행보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도 조금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에너지를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좀 열려있는 상황에서의 그 행보세를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무리하게 좀 베팅을 하기보다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조금 녹록지 못하니까 일부 현금화를 좀 하자. 한 30%는 현금화를 해놓고 주말을 맞이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굳이 뭐 주식을 뭐 물론 가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좀 빠져서 지수가 조금 흔들림이 있는 것이지, 뭐 화학주라든지 뭐 건설주, 뭐 철강주들이 올라오곤 있습니다만은 이 반등 자체가 추세가 전환됐다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을 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현금을 일정 부분은 챙겨놓고 한 주를 좀 마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어저께 17년 만에 5만 원을 터치하면서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주가라는 게 영원히 오른다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각도가 42,000원대에서부터 5만원대까지 조정 없이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만원 중반에서 4만원대까지 올라올 때는 완만하게 올랐다면 이번엔 좀 가파르게 올랐다는 얘기는 1차적인 기간 조정이나 기술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놓여 있다. 뭐 대표적으로 LG전자를 좀 보신다라면은 LG전자도 뭐 가파르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조금 최근에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뒤늦게 매수에 동참하시기보다는 확인하고 약간 조정을 틈타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요즘 좀 하락세가 가파랐어요. 오늘 좀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번 쪽은 지난주서부터 지수를 좀 묶어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150만원 근방까지 갔다가 지금 130만원대까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주가가 돌아왔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처음에 주가 하락이 나온 거는 지배구조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삼성그룹단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번 주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뭐 실적에 대한 실망과 실적이 좋게 나왔다, 1분기 때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올라가느냐 본다라면은 뭐 120만원대에서 뭐 130만원대까지 올라온 걸 가지고 뭐 1분기 때 생각했던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약간 실망스러운 수준의 그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뭐 130만원 초반에 있는 것이 뭐 110만원, 뭐 100만원을 깰 정도로 크게 위태롭게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크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종합주가 지수랑 비슷하죠. 상단은 150만원대, 그리고 하단은 120만원대에서 한 1년 가까운, 1년 넘은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면 130만원 초반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자리는 크지 않다. 뭐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120만원대. 그쵸, 120만원 중반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락은 이제 거의
부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좀 접근해봐도 괜찮겠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뭐 분할로 접근하시는 부분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근호 연구원님 연결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은 어떤 업종들이 우세할까요? 네, 일단 뭐 전거래를 좀 어떤 종목들을 좀 샀는지 봐야겠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삼성 SDI,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NC소프트, CJ 제일제당, LG U+, 그리고 현대산업,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하나케미칼, 기아차, 오리온,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LG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제일모직, 현대제철, JB금융지주,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한국전력, SK텔레콤, KT, 스카이라이프, OCI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샀습니다. SKC도 좀 샀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이 접점을 좀 찾아보자면 일단 외국인은 하나케미칼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은 이 제일모직, 그리고 제일모직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둘 다 좀 화학 쪽에, 그리고 기관이 또 LG화학을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화학 섹터가 오늘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제 태양광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또 기관들은 OCI를 좀 샀고요. 오늘은 태양광과 화학 업종이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다른 업종들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종목별 접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접점은 태양광과 화학 업종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태양광 화학,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도 구조적인 어떤 수급 고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개장 분위기는 일단 강보합권에서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1993포인트대에서 주가 형성되려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뭐 상방은 한 1990, 한 7, 8포인트 정도, 그리고 하방은 1980, 한 6포인트, 7포인트 정도에서, 그러니까 어저께 움직였던 위치에서의 그 박스권 장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큰 의미 없는 보합권, 그러니까 뭐 0.41포인트가 올랐다고 말하는 것은 뭐 상승이라 말하기 좀 힘들겠죠. 강보합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코스닥은 5일선, 21선, 121선 사이에 완전히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미 있는 어떤 분출, 상승이든 하락이든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이 저항대를 상당히 좀 돌파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차트를 보신다면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이 안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보면, 혹은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려고 하는 여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빨간 선이 지금 베이시스 동향인데, 그래서 약간 우상향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오늘도 베이시스가 1.47포인트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어저께도 프로그램 매수가 2,000억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는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선물 강세 베이시스가 유지가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좀 늘어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자. 그래서 오늘부터 좀 봐야 될 거는 선물 베이시스보다도 미결제 약정의 증감 혹은 급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은 1.2원 정도 오른 1,019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FOMC 회의 결과 끝나고 나서 어저께 약간의 그 차익성 매물 혹은 뭐
안도감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원이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조금 1.9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1020원을 뭐 안착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1020원대 초반, 그리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1017원, 16원 정도에서 지금과 같은 행보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합 그리고 약보합으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0.01% 내린 15,359.6포인트로 약보합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소폭 상승 출발하더니 다시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131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SK하이닉스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기아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네요. 3.83% 내린 10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CJ E&M과 동선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근원 의원님,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오늘도 태양광 업종 좀 강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은 코스피 쪽은 전체적으로 빨간 모양, 그러니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업종이 더 많고요. 일단 통신, 의료 정밀, 종이목재, 철강금속, 유통, 서비스, 기계, 건설, 의약품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은행과 음식료, 증권화 이런 업종들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 같은 경우에는 LTA 서비스 이 부분 때문에 좀 SK텔레콤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다. 오늘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LTA 서비스를 가장 먼저 좀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의 어떤 호재가 좀 작용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의료정밀 쪽 같은 경우에는 이 KC텍이나 우진 같은 종목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종이목재 업종도 좀 눈에 띄는데 영풍재지라든지 무림페이퍼, 선창산업, 아세아재지, 페이퍼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좀 양봉으로 나오고 있고요. 철강도 요새 좀 특징적인 업종이죠. 그래서 현대비엔지스틸, 유니온스틸, 세아베스틸,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현재 플러스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SK네트워크스 일단 최근에 이 렌터카 사업의 어떤 성수기 도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SK네트워크스, 국동, 그리고 삼성물산, 해인, 신흥 이런 종목들이 유통 쪽에서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기계 업종도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역시나 대장주일 텐데 또 오늘은 삼화왕관, 우신시스템, 한신기계, 신팩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건설주들인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내전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좀 회복세에 좀 올라오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제약이라든지 동화약품, 동성제약 이런 종목들이 현재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금속, 통신장비,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유통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디지털 콘텐츠는 역시나 음원주들하고 게임주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로코리아, 보성파워텍,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쪽은 코아크로스라든지 KMW, 대명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우리로광통신과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이 현재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디지털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의 반등이 제일 세기 때문에 일단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는 코스닥에서 그런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센 모습인데요. 1990선도 내어줬네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조금
뭐 큰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4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매도가 뭐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기조가 이제 끊겼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선물 쪽에 대한 그 움직임인데 다행스럽게 월요일에 한 6,7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누적된 선물 매도량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직 회수를 못하고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월요일에 6,700계약, 화요일에 한 800계약 정도가 해서 7,000계약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또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가지고 또 한 6,000계약 가까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지수를 묶어놓는 약간 웹소드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선물 쪽으로 의미 있는 매수세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지수의 방향성은 약간 오리무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지금 이제 그 화학하고 전기전자 쪽에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 쪽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뭐 LG전자 최근에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화학주들도 어쨌든 최근에 조금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좀 실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요, 1원 2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흐름과 전망 짚어주시죠. 네, 금일환율은 지난밤 미국 지표 호조로 인한 NDF 상승 영향으로 1원 20전 오른 1,019원 90전에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1,020원대에서 주 거래 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미국 달러는 FOMC 결과로 인하여 약세를 지속하였으나 장중에 발표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며 하락폭을 줄이며 보합권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 NDF도 1,021원대에서 최종호가되어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1원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 영향으로 금일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르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새벽 앨런 의장 비둘기파적 발언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은 1,010원대로 재진입하였습니다. 1,017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환율은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흐르면서 1,010원대 중후반대에서 무건 흐름을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1,010원대 중후반대에서 추가 움직임을 보일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까지 줄어들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장관 교체를 앞두고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환율과 관련하여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최경환 장관 내정자로 곧 교체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의 환율에 대한 스탠스를 확인해 준 것으로 보여져 참여자들의 당국에 대한 경계감을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외적인 리스크들도 아직까지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계획 교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시장에 영향을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헨티나 디폴트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일까지 채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이 채권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FOMC 결과로 인하여 1,010원대로 진입하였으나 추가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급 또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내고의 물량이 어느 정도 유입하느냐에 따라서 1,020원대 안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멘텀 부족으로 인한 관망세 분위기는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장중 아시아 통화와 최근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외국인들의 주식시간 움직임 정도 주목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상 렌지는 1,017원에서 22원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먼저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요, 차익 매물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은 3%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더니 블록딜 소식에 하락한다는 소식이네요. 광명전기는 삼성물산이 19조 원 규모 생산 전력 공급 계약 체결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반으로 이화전기와 선도전기, 재룡전기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세 종목 짚어주시죠. 네, 먼저 SK 하이닉스 요새 뭐 최고의 종목이죠. 뭐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지금 수준에서 뭐 점프업하기에는 쉽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숫자가 눈에 띄일 만큼 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5만 원대에서는 분명히 좀 매물 공방들이 좀 치열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나 숫자가 좀 점프업 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목전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때문에 또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전일의 장 마감 후에 삼성생명 지분 2.5%, 주수는 500만 주고요. 이 500만 주를 블록딜, 그러니까 시간이 대량 매매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키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매각가는 전일 종가인 104,500원에서 할인율 4%를 적용해서 103,320원인 것으로 좀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일단 그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이 조금 의아한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좀 걱정이 되는데 10만 원대 가격대가 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10만 원대부터 갭을 메우려면 10만 5천 원, 6천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줘야 돼. 다시 좀 상승을 모색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좀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과 19조 원대 규모의 생산 전력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 삼성물산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현지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할 약 19조 원 규모의 전력을 앞으로 20년간 카자흐스탄에 판매하기로 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안에서 또 광명전기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대규모 생산 전력 독점 공급 계약 안에서 이 사업자인 삼성물산과의 계약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123억 4,400만 원의 이 수 배전반, 그러니까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서 나눠주는 전력 시스템인데 이 공사 계약을 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 카자흐스탄 이 카자흐스탄 쪽의 공사를 이 광명전기가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한 뭐 이슈들인 것 같은데 뭐 이화전기, 선도전기, 재룡전기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광명전기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 컨소시엄이나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한테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광명전기 외에도 다양한 이 배전만 업체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세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요. 금값 급등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컴투스 굉장히 잘 나갑니다. 요즘 게임 흥행 지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동양은 출자 전환 주식거래 첫날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세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죄송합니다. 고려아연이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금값이 좀 많이 올랐다.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상품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기금속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1.3%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금값의 상승을 보신다라면은, 1322불까지 올라왔죠. 지금 1200불대에서 1320불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추세가 조금 전환됐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1300불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 1350불대까지 혹은 1400불대까지의 상승세도 조금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과 같이 막 엄청나게
거의 2,000불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기 힘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300불 중반까지 올라간다라면은 고려 아연에는 잠깐의 호재가 될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도 고려 아연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금값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가랑 연동돼서 올라오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라크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상승폭을 좀 상승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다마는 뭐 독자적으로 끌고 갈 만한 요소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38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9만 40만 원대까지도 혹은 39만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한 5에서 한 7% 정도의 상승률은 조금 더 보여줄 수도 있다. 3에서 한 5% 정도의 상승률은 좀 더 보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컴투스가 오늘도 강세를 띠고 있죠. 상당히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낚시에 쓰인 서머너즈 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흥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죠. 뉴스거리는 새로운 건 없어요. 기존의 게임이 계속 인기가 있다. 같은 뉴스로 올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어찌됐든 35,000원대에서부터 2달 동안 54,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독약청청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은 이미 올 자리인 만큼 왔다. 55,000원 정도 왔다라는 얘기는 조금 걸릴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에도 한 55,000원, 한 59,000원대에서 한 석 달 정도 행보세를 보여줬던 이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을 보일 때가 됐다. 아까 하이닉스처럼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상승세를 좀 좀 더 누리시되 상승을 할수록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전략,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분할을 재매수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양이 지금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 최근에 드라마 개가천선에서도 그 드라마 소재로 나오고 있죠, 동양이.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동양이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걸 아실 수도 있겠는데, 간접적으로. 일단 오늘 출자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죠. 근데 이 출자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 CP를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이제 전환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 사람이면은 한 6천만 원은 주식으로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4천만 원은 10년에 걸쳐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천만 원 주식을 전환되는 게 6천만 원 값어치를 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이 또 감자 이런 것들을 결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고, 또 하나가 이 보호예수, 그러니까 출자 전환된 물량은 보호예수를 해서 묶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규모로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양을 보신다면 2대1 감자를 했다가 또 유상증자를 또 했다가 다시 이번에 또 5대1 감자를 또 진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수가 2억 3천만 주를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 하한가가 연속해서 나오기는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1,000원 초반에서, 그러니까 1,200원인데 1,000원 초반에서의 어떤 지지력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내일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다음 주 한 초반까지는, 월, 화, 수까지는 상승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하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비중을,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 3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실적 우려감에 4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오이솔루션은 스마트 트랜시버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르네코는요,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식 양수도 예약 불발 우려에 8% 넘는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짚어주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인데, 뭐 항상 삼성전자 실적하면 10조 생각했었죠. 근데 일단 하향이 한번 됐죠. 9조로. 근데 이제는 9조 원대도 깨질 수 있다.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 IM 부분의 부진,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원인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들 좀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는데, 이제 숫자가 문제겠죠. 8조 원대 중반이 나오느냐, 아니면 8조 원대 후반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좀 안 나온다면 실적은 좀 출렁일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이면 결국에는 뭐 대한민국 증시도 출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꼭 삼성전자는 이 실적에 대한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증가 수혜, 이 부분이 또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오이솔루션이 광신호와 전기신호를 교환해주는 트랜시버 전문 업체인데, 이 트랜시버는 트래픽 증가의 핵심 솔루션, 결국에는 데이터 증가가 따라오면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근데 최근에 이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증가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이솔루션 같은 업체들 당연히 수혜가 나올 거고요. 지난해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시스코의 오이솔루션이 납품을 개시한 데 이어서 올해는 또 세계 2위인 화웨이의 납품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한 또 성장세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도 뭐 최근에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한 2만 원대 좀 돌파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은 뭐 가볍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르네코인데요. 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 계약상 양수인인 CDS 파트너스의 1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 이행을 서면 요청을 했고, 요청 시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르네코 최대 주주인 SLMP와 특수관계인인 금영 KY 미디어가 지난 12일에 CDS 파트너스 그리고 좋은 F 하이마트에 모두 이 주식 822만 281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뭐 계약금은 지급되는데 잔금이 미지급됨에 따라서 일단 계약이 이행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기로에 좀 서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르네코까지 살펴봤고요.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진해운홀딩스가 기업 분할로 첫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IDN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뷰웍스는요, 2분기 호실적 지속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한진해운홀딩스가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한진해운 부분들을 떨궈내면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상승은 뭐 지금 처음 이슈가 나온 건 아니죠. 3월 달부터 그러한 이슈가 조금 상승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뉴스가 해소가 됐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부터 약간 행보세나 약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매수를 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거래가 어떻게 풀린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상한가의 한 3분의 1 가격, 한 8,700원 정도가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한진해운은 좀 2% 좀 약세를 띠고 있네요. 뭐 일단 해운업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뭐 지지라인 이탈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IDN이 한 12억 정도 납품 공급 계약을 해지가 당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 매출액 대비 한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속 적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가 오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한가를 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1,600원
죄송합니다. 1,700원 초반에서 약간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780원을 찍고 올라왔다라고 본다라면은 앞으로 아이디어를 보실 때는 1,730원에서 20원 정도의 지지력을 체크하셔야 된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한 1,500원대로 주가가 좀 가격 조정을 좀 추가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뷰웍스가 이제 호실적 기대감으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6,700원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다만 상승을 보인다고 해도 박스권 장세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9월부터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은 뭐 27,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조금 하락을 한다고 해도 25,000원대, 네. 뭐 상승을 한다고 해도 뭐 한 28,900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죠. 작년 7월 달부터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가격, 소화 과정 혹은 지금의 호실적을 능가한 어떤 뭐 획기적인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모양 움직임을 좀 더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27,500원, 28,000원대 이상 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5,000원 초반을 이탈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면은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어가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죠. SK텔레콤이요. 2단 호재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은요. 3차 배정 유증 소식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코스오는 중국 시장 성장 기대감에 8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단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호재들이 좀 겹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분 가치 상승에 대해 거기다가 또 뭐 SK 하이닉스 지분 가치 상승, 거기다 배당 매력,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운 또 LTE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뭐 다양한 호재들이 좀 겹쳐 있는데요. 일단 뭐 배당주 관점에서는 통신사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게 SK텔레콤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되면서 SK홀딩스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SK텔레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러면 뭐 당연히 신고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공방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인데요. 3차 배정 유증 소식 이 부분 때문에 좀 오늘 또 오르고 있는데 왜 유증을 하는데 올라?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3차 배정은 그러니까 대상자를 콕 찍어서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출자 전환으로 재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자금 3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신주 상정 예정일이 다음 달 15일인데 일단 뭐 이 배정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는 대상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발행을 하는 이유도 역시나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스온이라는 종목인데 이 신공장 증설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온이 신공장에 대한 증설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 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좀 강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월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한 1,200억 정도 가능한 오산 공장의 본격 가동. 그래서 기존의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상품들의 생산. 그렇다면 결국 생산품이 다양해지면 역시나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2, 3, 4분기 계속적으로 실적이 견고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이 환야그룹과
함께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공략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중국에 진출하는 이 화장품 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온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 현금을 50% 이상 유지하고 관망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코스피 어닝 시즌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하향 조정됐다.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수급에 따른 전략, 기관 매수 종목에 관심을 갖자. 원화 강세 수혜주 및 배당주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는 관망, 코스닥은 분할 매수 관점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예, 우선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코스피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7.8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고 외국인도 오늘 5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 방향성 못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연준 통화 정책을 둘러싼 그 불투명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안드렐리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좀 풀이가 되고 있고, 우선 이라크 반군이 최대 이런 시설을 장악하면서 정정 불안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그 두바이유의 연중 최고치 경신 행진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성장 촉진 정책을 줄여나겠다는 리커창 총리의 발언과 함께 그 중국 증시가 4일 연속 하락하는 등 여전히 투자자들의 적극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그 국제 유가가 지난 2013년 이후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유가 상승을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그 글로벌 증시의 바로미터인 그 미국은 물론 일본, 인도 그리고 대만 등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하는 아시아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라크 문제라든지 그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 자체를 흔드는 그런 악재로 부상하지는 않고 있다고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미니 부양책을 발표를 계속 잇따르고 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의 예상은 현실화가 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그 중국의 안정 성장에 대한 신뢰감이 좀 높아지게 되고, 국내 쪽으로 본다면은 국내 증시에는 외국 매수세가 다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직까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코스피는 좀 관망을 하고 과대 낙폭주인 코스닥 쪽을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코스피 쪽은 IT, 증권 그리고 태양광이나 미디어까지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은 아까 말씀드린 과대 낙폭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후장 역전의 명수가 아니고 하반기 주도주 역전을 노려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지금 연달아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SK 하이닉스의 날로 잡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드디어 17년 만에 신고가 5만원대를 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SK 하이닉스 51,500원대 이상까지는 또 보셔야 됩니다. 그 위로 51,5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의 관점을 조금 가져가시고 다시 재매수 시점은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이 프로그램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이렇게 이만큼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제가 47,000원대 이상에서 분할 차익 한번 말씀드렸고 46,500원 이하에서 또 분할 매수 관점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51,500원대 이상에서 분할 매도 관점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다시 재매수할 거예요. 최종 목표가는 58,000원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기 싫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58,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사물 인터넷 시장이에요. 이 사물 인터넷이 2014년도에 가장 큰 화두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통신 장비 쪽에 제가 오이솔루션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 드렸는데 오이솔루션 최근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죠?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금일 19,000원대를 살짝 뛰어넘었다가 지금 살짝 조정 지금 분봉에서의 조정이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4% 정도 되는 급등이죠. 왜 우리가 먼저 이런 주도주군을 먼저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좀 체크하시고요. 지금 여전히 어보브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 오이솔루션 여전히 좋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제가 전일 코컴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코컴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꼭 이 점 참고하세요. 코컴은 여러분 이 코컴 역시도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역시 지금 저점대를 좀 주고 있는데 이 코컴도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이요 여러 가지 굉장히 광의의 의미입니다. 그 광의의 의미에서 분할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물 인터넷 큰 쪽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모바일. 이 사물 인터넷은 모바일 통신 기반을 근간으로 하니까 이 모바일 D램 쪽의 성장을 말씀드리면서 SK 하이닉스를 강조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에서 큰 시장에서 지금 통신 장비 쪽 그거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오이솔루션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물 인터넷에서 자동차 쪽도 이 사물 인터넷과 좀 연관을 지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즉 MDS 테크 쪽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 전기차 관련해서 분명한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금일은 에코플라스틱이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량 경량화죠. 결국은 전기차 쪽은 차량 경량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가는 모습들. 여러분 차트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차트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차트만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차트만 갖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이 시장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시장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해서 돈 벌었다, 큰 돈을 벌었다 이런 분들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화두, 앞으로의 성장성이 뭐가 결부가 되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코플라스틱, 자, 조정이 들어왔다가 얘기 나옵니다. 62평이 깨지고 22평이 깨졌는데 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차트입니다. 그냥 차트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 쉽죠, 그죠? 그 성장성을 모르기 때문에 차트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금일은 문화 콘텐츠 쪽도 좋습니다. 소리바다는 지금 소폭 조정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 문화 콘텐츠 쪽 보면 KT 뮤직, 음원 관련 주주들이죠. 로엔, 이런 것들은 조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CJ ENM 계속 여러분들, 저는 CJ ENM은 사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기업 윤리상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 쪽 보면 지금 소리바다 지금 음원 관련주 쪽으로 먼저 보시면 돼요. 소리바다,
로엔 KT 뮤직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에 지금 키스트가 조정이 좀 크게 들어왔다가 다시 지금 이 차트상에 어떤 맥점을 지금 주고 바로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이죠. 자, 요것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좋은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입혀진 종목군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키스트를 따라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이격도가 지금 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데다가 지금 잘못 따라 들어가면 다시 물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스트를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스토리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죠. 자, 2014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보면요, 삼성전자도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바일 기기 쪽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죠? 그 모바일 기기 쪽의 선두주자인데 이 모바일 기기를 지금 UHD TV와 연관지어서 새로운 어떤 판매 문화, 그 다음에 새로운 구매 문화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운 선두주자로 지금 좀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UHD TV 성장과 함께 올라온 것이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관련, LG 디스플레이 이 두 종목들이 UHD TV 판매 급증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죠, 그죠? 물론 시장에서의 핑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UHD TV 쪽 판매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LG전자, LG 디스플레이가 낙폭이 과했고 거기서 유럽계 한머니 자금들이 좀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전체를 보자면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뚜렷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단순히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뚫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얘기는 뭐냐면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을 때 지금 이제 그 박스권을 거의 돌파 지점 부근에 와서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이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경기 지표가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가장 큰 주도 섹터라고, 큰 광의의 의미에서의 주도 섹터고, 이 사물 인터넷을 삼성전자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자체도 사물 인터넷이에요. 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연계를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되고, 자,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말하는 중에도 계속 7%대 이상 지금 막 급등이 쫙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우리가 좀 떨어져 나와서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모바일 D램 쪽이에요. 지금 D램 가격이 상향 안정화되면서 모바일 D램 가격에 대한 성장성이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비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자, 이 삼성전자가 요 얘기 드리고 갈게요. S넷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사물 인터넷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S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S넷이 S넷에 수주를 줘서 12,000대 정도의 인터넷 전화, 그러니까 인터넷 회선 전화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S넷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물 인터넷이에요.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의 화두를 가지고 그다음 그 밑으로 지금 내려보자면 자, 이 근간이 뭐겠습니까? 통신 장비 쪽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 통신 장비 쪽에 오이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이솔루션. 그리고 그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S넷, 보안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구축 관련. 그래서 S넷도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물 인터넷을 계속 연관지어서 지금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왜 자꾸 이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느냐. 하반기 시장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쪽의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금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오늘 좀 얘기가 장황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큰 맥락에서 사물 인터넷을 보세요. 이게 하반기 주도 섹터입니다. 그 중에 떨어져 나온 것이 모바일 D램 쪽 성장성이 부각이 된 전자 쪽의 SK하이닉스고, 통신 장비 쪽의 OE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의 MDS테크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에 음원 가격 상승 관련해서 소리바다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탑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제는 그 탑픽과 연관되어서 다른 종목들까지 세세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드립니다. 자, 10시 30분이죠. 10시 30분에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자, 바로 오른편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창 오른편에 보면 이 예병군의 얼굴이 딱 뜰 겁니다. 그럼 거기 방송 시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이번 주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8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추세가 굉장히 거세고요. 코스닥 지수는 53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